이제 예상 문제 9번. 이게 저희 기출 문제랑 예상 문제랑 다 짬뽕해가지고 이제 50점 문제로 만들어 놨던 거. 자, 볼게요. 매도인의 신용위험 관점에서 그 무역거래소 위험은 상업 위험과 신용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용위험이 훨씬 더 부각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왜냐면 그 매수인 그 바이어스 마켓이니까요. 그래서 구매자 시장이니까 매도인의 신용위험 관점에서 무역결제 방식 중 가장 전통적인 신용장 방식이 감소하는 시작은 여기부터 가는 거죠. 신용 위험을 극복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신용장 이러려고 그랬죠. 그러려고 그랬죠. 사전송금이요. 돈 먼저 받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사전송금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신용장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신용장이 등장을 했는데, 사전송금이나 신용장은 결국은 그 셀러스 마켓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갑일 때. 하지만 매수인이 갑인 시장에서는 뭐예요? 사전송금 그건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고, 신용장을 왜 줘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물건 갖고 와. 우리가 보고 나중에 돈 줄게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신용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신용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그럼 신용장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소하고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쓰세요. 10점 분량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바이어스 마켓이니까. 이거를 이제 10점 분량을 써야 됩니다. 이게 딱 그런 느낌 있죠? 환원은 왜 사용되는가? 랑 똑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뭐예요? 왜? 그래도 이게 강사와 학생의 차이예요.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그럼 왜 신용장 왜 감소하나요? 환원은 왜 이용되느냐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거 고민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쓸데없는 거 하고 그래? 이러면 되죠. 강사의 면책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나왔네요, 문제. 자,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무역결제 방식 중 가장 전통적인 신용장 방식이 감소하는 이유, 그리고 신용장을 대체 이용할 수 있는 화환 추심에서 매도인의 신용위험 관리 방안은, 이게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로 본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실제 기출에서도. 자, 그래서 뭐요? 감소해서 이제 좀 추심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그럼 추심에서는 이 신용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왜냐면 이제 신용장 안 쓰면 추심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생각해보면 추심도 씁니까? 아니죠. 결국 이 신용위험 관점에서 사전송금, 신용장, 추심, 사송금 이런 식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화환 신용장을 어떻게든 그 신용위험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화환 추심도 안 쓰거든요. 쓰는 게 사후송금이죠. 그럼 사후송금이라고 했을 땐 여기서 신용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제? 그래서 BPO가 나온 거잖아요. 사후송금 방식에서 은행이 송금 방식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항상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신용장은 왜 감소를 해서 추심을 썼는데, 추심에선 신용위험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후송금을 쓰다 보니까 그럼 BPO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맞죠? 이 흐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송금 방식에 보다 안정성을 부여하는 은행 지급 가격을 제공하는 TSU BPO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혹시 이제 그 BPO라고 할 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TSU BPO라고 나왔죠. 그래서 BPO 보면요, 이제 이 관련 논문이라 이제 보고서 보면요, 그냥 BPO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TSU BPO 혹은 TMA BPO 혹은 TSU TMA BPO 이런 식으로 좀 말하거든요. 근데 앞에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해본 적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ICC도 이거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그냥 맞죠?
그냥 뭐 그런 느낌 있죠. 뭐 여자친구 생기는 법, 인기 많아지는 법, 책으로 배우는 연애 그런 느낌이죠.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너무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그냥 BPO라고 하는 교수님, TSU BPO라고 하는 교수님, 그다음에 TMA BPO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쨌든간 BPO 자체는 전자결제죠. 송금 방식에서 은행이 전자결제로 이제 지급 합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절대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을 거면 교수님들 잘 몰라요, 사실은. TSU가 스위프트 안에서 전자결제 그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iOS가 됐고 안드로이드가 됐고, 맞죠? 큰 이제 그 플랫폼. 그 안에 이쪽이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심사해주는. 이라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본 결과, 논문을 찾아본 결과 교수님들이 그렇대요. 그 교수님도 확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름이 그렇다는 걸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매매 계약은 상이한 두 국가에 있는 당사자 의 거래로 비대면 격지자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 이유로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신용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국내 거래에 비해 높다. 지금 신용위험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아니면 시작은 조금 더 이제 좀 넓게 해가지고 뭐예요? 무역거래의 위험은 상업위험과 신용위험이 있는데 이제는 신용위험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쓰세요. 이러한 이유로 대금 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고자, 그러니까 신용위험을 극복하고자 신용위험을 회피하고자 전통적으로 화환신용증이 전 세계에 활용되었으나 과도한 수수료 및 복잡한 절차, 신용거래 확산 등을 이유로 이거 이제 답안에 풀었으면 되는 거죠. 목차 좋네. 이유로 무신용장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요, 무신용장 거래가 증가하고 그 무신용장 거래가 추심과 송금인 겁니다. 무신용장 거래를 대표하는 것은 화환 추심과 송금 방식이며 그 중에서도 매수인 시장의 증가로 인해 OA 방식이 사실 맞죠? 사후 송금 방식 중에서도 오픈 어카운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의 신용 위험을 경감하고 매수인에게 일정 부분 거래 안정성을 부여하는 BPO 방식의 활용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BPO까지 딱 마무리를 짓고, 자 이제 하나씩 써주시면 됩니다.